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 바로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입니다. 2026년 4월에 정말 엄청난 변화,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거든요. 이게 당장 우리 지갑이랑 직결된 문제라 오늘 아주 쉽고 명확하게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얼마 정도 쓰셨어요?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실손보험료는 총 얼마였나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난 병원 거의 안 가는데 보험료는 꽤 내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적게 내고 혜택은 엄청 받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극심한 불균형, 2026년에 완전히 뜯어 고쳐집니다. 제1장, 5세대의 실손보험의 등장. The emergence of the fifth generation. 도대체 왜 이런 판을 뒤엎는 개편이 나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스템이 계속 적자거든요. 이른바 의료 쇼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급여 의료비 규모가 무려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손보험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면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상 본인 부담금이 0원인 1세대 100% 보정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2017년 3월 이전까지는 90%를 보장하는 2세대가 이어졌고요. 그런데 극소수가 과도하게 진료를 받으면서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팍팍 오르는 구조적인 한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2020년 4월 기존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5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제2장 핵심, 중증과 비중증, 코어, severe vs non-severe. 이게 5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게요. 예전에는 병이 무겁던 가볍던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비슷하게 보상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처럼 생명이랑 직결된 중증 질환은 20에서 30% 정도의 자기부담률이 그대로 유지돼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계속하는 거죠. 반면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영양주사, 체외 충격파 같은 비중증 치료는 어떨까요? 자기부담률이 무려 50%로 확 뜁니다. 가벼운 통증으로 병원 가서 수액 한번 맞으시면 병원비 절반은 내 지갑에서 바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3장 비급여 진료 구조 조정, Restructuring of Non-Pay Medical Care. 방금 말씀드린 자기부담금 인상? 사실 이건 거대한 개편안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당국이 진짜 타겟으로 삼은 건 바로 이 비급여 구조 조정입니다. 이번 5세대는 그냥 보험료 좀 올리고 내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아예 차단하겠다. 즉, 의료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비급여 치료 시스템 자체를 꽉 쥐고 통제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물리치료, 도수치료, 각종 수액,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봤던 이런 치료들의 보장 문턱이 진짜 확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충격적인 숫자 1,000만 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4세대 실손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연간 보장 한도가 무려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5세대부터는 이게 5분의 1로 확 줄어서 단 1,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가벼운 질환으로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를 좀 길게 반복해서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보장 한도가 텅텅 비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게요. 첫째, 비중증 비급여 통원 치료가 원래는 회당 20만 원 한도였는데 이제는 엄격하게 하루 20만 원 한도로 묶입니다. 하루에 여러 개 치료를 몰아서 받아도 딱 20만 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거죠. 둘째, 예전엔 제한이 없었던 입원 치료에도 회당 300만 원이라는 깐깐한 상한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도 강조했지만 내 돈 내야 하는 비율인 자기부담률이 50%까지 치솟습니다. 일상적으로 병원 갈 때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런 매서운 변화 속에서도 절대 안 바뀌는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증 보장 유지입니다. 5세대 실손이 무조건 다 깎아내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에 오가는 진짜 위험한 상황, 진짜 큰 돈 들어가는 암이나 뇌혈관 수술 같은 중증 질환은 연간 5,000만 원 한도랑 낮은 자기부담금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실손보험의 진짜 존재 이유인 위험 대비라는 큰 우산은 그대로 펼쳐둔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5세대가 이렇게 팍팍해지는데 혜택 빵빵한 옛날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이 굳이 새 보험으로 갈아탈까요?
안 타겠죠. 그래서 최근 업계에서 엄청난 논란을 부른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돈까지 얹어주면서 옛날 보험을 새 걸로 바꾸라고 한다면 지금 금융당국은 재가입 주기가 없는 옛날 실손가입자 약 1,500만 건을 5세대로 끌어오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책인 계약 재매입이라는 걸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장 1, 2세대 생존 가이드, 서바이벌 가이드 for first and second generation. 그렇다면 2,100만 명이나 되는 기존 가입자분들, 이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서랍 속에 있는 보험증권부터 꺼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재가입 주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2013년 4월 이전에 1세대, 2세대에 가입하셨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보험들에는 애초에 재가입 주기라는 조건 자체가 없어요. 한마디로 보험사가 강제로 5세대, 6세대로 갈아타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만 원하시면 그 엄청난 100%, 90% 보장 혜택을 평생 쥐고 가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전설적인 혜택을 끝까지 주고 가려면 아주 뼈아픈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보험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1, 2세대는 혜택이 좋은 대신에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진짜 무섭게 폭등하거든요. 나이가 60대 넘어가면 실손 하나에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감당 못하면 결국 해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보험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치솟는 보험료를 낼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제5장 유지 vs 전환, 최종 선택, Final choice, maintain vs convert.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심플하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이면서 도수 치료도 자주 받고 병원 갈 일이 꽤 있다. 그리고 보험료 낼 여력도 충분하시다. 정답은 단호하게 유지입니다. 어떤 새 보험도 지금 혜택 절대 못 따라와요. 그런데 반대로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라서 어차피 15년 뒤엔 강제 전환이 예정되어 있거나 평소에 병원 진짜 안 가는데 매달 갱신되는 보험료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4세대나 5세대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비급여 의료 구조를 뿌리채 흔들 2026년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부터 기존 가입자분들의 대처법까지 아주 싹 다 짚어봤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의 지갑과 건강, 2026년 4월이 오기 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 꼭 잠자고 있는 내 실손보험 증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